안녕하세요. 당신의 성공 방식 공식TV의 공식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SNL 코리아, 미운 우리 새끼, 동물농장, 수요미식회, 안녕하세요 등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감 잡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신동엽입니다. 채널만 돌리면 나오는 채돌남 신동엽씨가 사업가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개그맨 신동엽보다 사업가 신동엽을 통해서 사업의 성공 방식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S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신동엽은 1991년 SBS 개국과 함께 특채 개그맨으로 선발되었고 웃으면 좋아요의 그 레일맨 코너에서 안녕하시렵니까? 라는 유행어를 만들며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특히 MBC 러브하우스를 통해서 국민 MC 자리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마초 연루 사건 등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죠. 그때 당시에는 사귀던 슈퍼모델 이모 씨의 사건을 덮기 위해서 자진 연루됐다 이런 이 뭔 개소리야!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모 방송에서 저 너머 좋은 세상을 꿈꿨다라는 명언을 남긴 신동엽은 2004년도 12월 동엽의 이니셜을 딴 DY 엔터테인먼트를 지인과 동업을 통해서 설립을 했고요. 경영과 제작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유재석, 박경림, 김용만, 강수정, 송은이 그때 당시에도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기러상 같은 연예인들을 대거 포진시키면서 단숨에 SM 엔터테인먼트급 회사가 될 거다라는 평가가 당시 지배적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공동대표이자 동업자인 신동엽과의 어떤 협의 없이 무려 55%에 달하는 주식을 팬텀 엔터테인먼트에 넘기면서 일대 사장이자 주주였던 신동엽이 경영권을 잃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신동엽은 경영권을 복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횡령 혐의로 피소를 당하는 등의 고난을 겪었고요. 2008년도 모든 주식 처분과 함께 첫 사업을 아쉽게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동엽은 이에 포기하지 않았고요. 2008년도 다이어트 신발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를 기점으로 해서 연예계 마이너스의 손은 신동엽이다 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세계 최초의 완층 스프링을 이용한 다이어트 슈즈 아이젝스 브랜드를 2008년도 8월에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서울의 명동, 또 춘천 등지에 가맹점을 오픈을 했고요. 해외 진출의 전초 단계로서 중국, 상해, 북경 등의 아이젝스 매장을 런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확장 탓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맹점 오픈들이 점점 지연이 됐고요.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비 소송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업 역시 예상 손실액이 한 10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손실액을 빚과 함께 두 번째 사업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신동엽이 대단한 이유는 두 번째 사업 실패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의 사업 실패로 감당하기 힘든 빚과 또 배신의 칼을 맞으면서 보통 사람은 멘탈이 몇 번은 나갔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신동엽은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서 불후의 명곡, 안녕하세요 등의 수많은 프로에 전념을 했고요. 2011년도 K본부에서만 약 6억 원 정도의 출연 비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종편에서 다양한 프로들을 통해서 편당 1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4년 만에 비청산은 물론이고요. 2015년 4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6층 건물 약 128억 원 정도의 비용을 주고 매입을 하게 됩니다. 또한 SM 엔터테인먼트 자회사 SM CNC의 주식 수십억 원을 보유한 남부럽지 않은 자산가가 되는 것입니다. 신동엽은 지금도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 가장 많이 얼굴을 노출하는 방송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출연하는 문제적 보스에서는 신동엽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업 생각이 지금도 난다. 하지만 사업 생각이 날 때마다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사업을 했던 그 순간을 5분만 생각하면 사업 생각이 싹 사라진다. 이런 얘기들도 남기곤 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동엽은 달콤하지만
위험한 동업을 선택했습니다. 또 동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전문성 부족과 또 치밀하지 못한 사업 추진은 결국 두 번의 사업 실패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동엽에겐 신동엽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경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했나요? 두 번의 실패 경험을 발판 삼아서 성실함과 또 주특기인 또 식구금 개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의 입담은 결국 신동엽을 재기에 성공하게 만들어줬고요. 또 현재 남부럽지 않은 자산가를 만들어주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요단강을 건너본 신동엽의 성공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동엽을 통해 알아본 성공 공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업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사업은 성실하고 치밀하게 해야 된다. 세 번째로 주특기의 활용.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런데 그 성공한 자산가들을 보면요, 항상 노른자 땅에 빌딩 매입은 필수 공식인 것 같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또한 만약에 신동엽이 두 번의 어떤 실패를 통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수렁으로 깊게 빠졌다면 아마 지금의 신동엽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동엽은 첫 번째 실패의 경험, 또 두 번째 실패의 경험을 튼튼한 발판으로 삼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주특기들을 활용해서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내가 예능인이 되든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하든 일단 실패는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성공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실패 이후에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